긴장과 논란이 가득한 시기에 한국 축구는 충격적인 사건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주장 손흥민 간의 긴장된 관계는 한국 축구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이강인은 손흥민이 경기 중인 영국으로 향해 사죄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이강인에 대한 거친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축구가 연이은 난관에 직면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난을 받은 후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에서 최악의 감독 중 하나로 여겨져 그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현재 축구협회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논란과 클린스만의 부주의한 태도는 그를 비판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점은 팬들의 실망을 가중시켰습니다. 원격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클린스만은 파주의 시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북쪽에 너무 가깝다는 비꼬음을 내뱉었으며, 그는 현지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책임함을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의 임명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을 주장 감독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클린스만은 자신이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는 농담을 한 것으로 밝히고, 당시 정몽규 회장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클린스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축구협회는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조직은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며 모든 발표와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이강인뿐만 아니라 정우영과 다른 몇 명의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물병 3인방으로 불리며 이러한 선수들이 고참급 선수들과 갈등을 보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불운한 사건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을 다쳐 붕대를 감아야 했지만 물병 3인방은 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즐거운 상태로 사진을 찍었으며, 이는 팬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강인만이 영국으로 가서 손흥민을 만나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3인방의 나머지 멤버들은 아직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비판의 물결 앞에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특히 울산현대 소속 선수인 정우영은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인이 이미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사과의 진심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런던으로 간 행동은 그의 자체 결정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의 지원을 받은 결과였으며, 이 클럽은 이강인을 돕기 위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의 진심성에 대한 의심이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자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클럽은 이강인을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전략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강인의 이미지에 어떤 손상이 생기더라도 클럽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 지역 대형 매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을 전용기로 데려가 손흥민을 만나기로 한 것은 그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의 동료인 하킴미가 탁구를 치는 모습을 게시하고 이강인을 태그했을 때 이강인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강인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비록 후회를 표했지만 주변 이야기는 그의 다른 자질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특히 국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로부터의 부정적인 행동은 국내 정치적 혼란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내 정치는 계속해서 새 정당을 창당하고 그 주변의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경남FC를 소유한 경험이 있고 축구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진 홍준표가 축구협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강인과 축구협회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대규모 정치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며, 정치인들의 주요 인물인 정문규 회장을 포함한 협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도 축구협회 내부 소식에 관한 보도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한국 축구에 대한 대규모 개편이 예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절차는 순서대로 적용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태가 축구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와 처리에 직면해야 하며 축구협회는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축구협회가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본인도 이 사건에서 주요 인물로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강인의 병역 면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2022 아시안게임에서 미술 및 체육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그는 이제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견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 내 여성 복무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축구 선수들이 국가 명예를 위해 무료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경우 병역 면제 대신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공정의 증명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강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도 반응이 매우 강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레퀴프의 정보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이 한국 군대에 약탈당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국이 병역을 모집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강인의 사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관점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약 2년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 강인의 위치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또한 선수가 이번 시즌 말에 팀을 떠날 것을 확인한 때문에 엠파베의 대체책을 신속히 찾고 있습니다. 강인을 잃게 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 라인에서 인력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엠파베와 강인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팀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처하고 집단의 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강인과 그의 병역 면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국방 및 사회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축구의 맥락에서 선수들이 국가적 상징이 되어 고향으로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곳에서 이강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민 의무와 개인 경력 추구 사이의 균형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고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최근 급격히 떨어진 경기력에는 주먹질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 위축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안컵 대회 도중 손흥민과 이른바 탁구 게이트 사건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이강인은 소속팀 복귀 후 비난 여론에 시달렸는데요. 이후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과 공식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강인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청문홍답 게시판에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이냐며 화해는 장량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그 심성이 어디 가나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게시판은 청년 등이 글을 남기면 홍 시장이 답을 하는 곳으로 두 선수가 화해했으니 홍 시장님도 조금 마음이 놓였으면 한다는 한 글쓴이의 질문에 홍 시장이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퇴출당하듯이 축구나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참에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겉멋에 취해 헛발질 일사는 사람은 정리하라며 이강인을 겨냥해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 전까지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등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던 이강인은 주먹질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가 생명인 광고계에서도 통신, 치킨, 게임 업계 등 약 25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계산도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는 한때 2위에서 50위권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스포츠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4,702만 3,309개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결과 이강인은 지난달 2위를 지켰다가 밀려났습니다. 손흥민과 언쟁 사태가 공개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이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켰고 이강인이 있었던 2위 자리는 황희찬이 차지했고 김민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화해에도 여전히 이강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경기력 측면에서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